자, 그러면은, 자, 아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자, 사람 유전체 갖고 있는 어떤 정보. 자, 이 미생물 유전체 갖고 있는 정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한 20년, 20, 30년 사이에 이 과학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유전체, 의학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20세기 말에 유전자라는 게 단백질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이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이 꿈을 가졌냐 하면은,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체를 해독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199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걸 우리가 보통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놈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죠. 주로 이 미국 중심이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래서 그 당시 하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 수는 최소한 한 10만 개는 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독을 해서 보니까 사람 유전자 수나 쥐 유전자 수나 똑같아. 오히려 식물 유전자보다 동물 유전자는 한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자, 이게 멘붕에 빠진 거죠. 왜 우리가, 자,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유전자인데, 자, 유전자라는 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걸 결정하는데, 사람이나 뭐 개나 뭐 고양이나 쥐나 다 똑같아. 예, 멘붕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엄청난 게 투자되면서 아직도 많은 쪽에서는 이 인간 휴먼 지놈을 갖고 뭔가 이렇게 예측하고 뭐 예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제가 했었고, 저는 2002년도에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체로는 안 된다는 저는 나름의 그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저도 되게 멘붕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자,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해결책으로 제가 2006년도에 제가 서울대학교를 그만두고 포항도로 제가 갔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어떤 이 변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 그러면 유전자의 어떤 기능을 좀 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능적으로 질병이 어쨌든 그 병 왜 생기는지 좀 이해하려고 쭉 하다가 그 당시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결국은 제가 쭉 갔죠. 자,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 쪽에서 NIH라는 어쨌든 연구소에서 국립연구소죠. 연구소에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미생물이 도대체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 5년 동안 봤어요. 자, 그게 2012년도에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 몸 안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사람 세포보다 최소한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한 10배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거를 유전자 수로 보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수로 보니까, 사람 세포 갖고 있는 이 유전자는 대략 한 23,000개, 많으면 23,000개예요. 근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갖고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최소 200만 개에서 1000만 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대략 최소 사람의 유전자는 1%도 안 되는 거죠. 자, 99%는 뭐예요? 다 미생물. 저는 그래서 1%, 제가 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가야 되느냐? 자, 최소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우리하고 인간하고 엄청난 이 공생관계가 있다면, 결국은
99% 이상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인간 세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유전자만으로 결국은 이 현상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저는 그럴 어떤 가능성,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결국은 해답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고 제가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제가 왜 마이크로바이옴이냐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없으시죠? 아, 참. 없는 이유는 너무 제가 설명을 잘해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조금 뭐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조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냥 약간 우리가 아나토미, 피지올로지를 좀 얘기해요. 자,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이라는 건 우리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자, 음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 그 다음에 흡수, 그 다음에 배설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크게 중요한 어쨌든 영양소는 세 가지죠. 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이 소화기관을 쭉 아나토미를 한번 보면, 자, 소화기관에는 우리가 시작되는 거는 이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입에서부터 우리가 뭐 음식을 보든지 혹은 냄새를 맡기만 하더라도 이 침샘에서 이렇게 침이 나와요. 그죠? 침이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결국은 위로 가고, 자, 위에서 결국은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간이나 이 췌장에서 결국은 소화효소나 혹은 이 바일, 담즙이 나오면서 소화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대개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이 대장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배설이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아나토미, 해부학적인 지식이죠.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소화기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뭐 지금 하면 뭐 복잡하잖아요. 크게 세 가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현상이죠. 자, 구강부터 위까지는 하나예요. 자, 이거는 자, 입에서부터 위까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자, 여기는 뭐냐면은 소장에서 우리가 흡수를 위해서 전 단계로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잘라주죠. 자, 그러면서 이 타액에서 나온 것들이 대개는 이 탄수화물을 잘라주죠. 자, 그런 다음에 위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잘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다시 소장으로 넘어가서 간에서 나오는 이 담즙에 의해서 지방이 또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어쨌든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통으로 위에서부터 위는 하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위에 생기는 병이나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위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한 통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구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구강에 치주질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위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여기하고 이걸 따로 보지만, 이거는 치과 가고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다른 데 소화기 뭐 내과나 이렇게 가지만 그거 하나예요. 하나. 문제가 하나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위라는 거는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또 하나는 이 필연적으로 이 우리 몸에는 결국은 이 나쁜 그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죽이는 부분도 항시 이거는 필연이에요. 좋은 점이 있으면 항시 나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그 12지장, 자, 위에서 요 12지장까지가 엄밀하게는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간에서 바일이 나오면서 이 지방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췌장에서 결국은 이제 완전 잘게 자르는 거죠. 이 위에서 대충 자른 것들을 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아주 잘게 자릅니다. 잘게 자른 다음에 자, 소장에서 결국은 대부분이 흡수가 되죠. 자, 흡수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 흡수가 되느냐? 탄수화물은 이 포도당 형태, 우리가 단당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자, 그렇게 해서 이 포도당이나 이 아미노산은 이 장에 있는, 소장에 있는 이 상피세포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 혈관, 간문맥이라고 그래요. 간문맥을 통해서 바로 간으로 가요, 간. 자, 그래서 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결국은 간에 가서 간에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다 결정이 돼요. 간이라는 게 그래서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기죠. 자, 근데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먹게 되면 결국은 이 위까지는 지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내려가요. 자, 그러다가 12장에서 바일이 나오죠. 자, 바일은 우리가 비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 얼룩이 있으면 비누 쓰면은 바로 이렇게 벗겨지듯이 이 바일이라는 거는 이 지방을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이렇게 흐트러 놓죠. 흐트러 놓은 다음에 결국은 이 지방을 이렇게 잘라주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지방산이 결국은 들어가고 다시 이 소장 세포에서 다시 이게 다시 뭉쳐요. 뭉친 다음에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얘는 어디로 가요? 쓰려면은 근육으로 가고, 그죠? 축적하려면은 어디로 가요? 자, 지방으로 가죠. 예, 우리 배로 가죠, 배로. 예. 자, 그런 다음에 그래도 소화 안 되는 건 어떻게 돼요? 대장으로 가겠죠. 네, 대장.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장은 뭐 쓰레기들이 있는 그런 그 모여 있는 데라고 제가 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자, 근데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쭉 이 생명의 이 하나의 이 시간적인 하나의 그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 진화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 생명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어요.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 대략 우리가 예상하는 한 5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자, 그러다가 한 15억 년 전에 이 진핵 세포라 그래요. 진핵 생물이 생겼어요. 자, 그러다가 이 다세포 생물이 쭉 진화했죠. 자, 특히 바다에서 했다가 이제 육상으로 왔고, 자, 육상에서도 결국은 식물, 자, 동물, 이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 자, 동물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 얘는 주로 고기를 먹는, 우리가 보던 카니보아라 그래요. 그죠? 육식동물. 자, 코알라. 얘는 주로 풀만 먹죠. 자, 근데 결국 똑같은 동물인데 보면 달라요. 장이. 특히 다른 부분이 어딘가요? 요거 저거 여기가. 자, 위가 있고 소장이 있고 그러다가 대장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 우리가 시쿰, 우리말로 얘기하면 맹장이라고 그래요. 맹장. 자, 맹장인데 자, 육식 동물인 경우는 맹장이 아주 작죠. 자, 초식 동물인 경우는 굉장히 크죠. 자, 이거를 이 진화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육식 동물. 자, 동물이 육식, 고기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맹장이 이걸 우리가 태아됐다 그러는 거죠. 태아. 필요 없어진 거죠. 필요 없어졌어요.
자, 필요 없어졌어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나토미, 간단하게 제가 피지올로지를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까지 오기 전에 동물 수준에서 자, 진화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사람 얘기를 좀. 자, 인간의 조상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건 대략 우리가 한 200만 년 전 정도로 봐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죠. 자,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은 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에 나타난 건 한 10만 년 전이라고 우리가 봐요. 대략. 자, 10만 년 전에서 쭉 이 살던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 당시에는 인간 속, 자, 호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류라는 속 안에는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죠. 그건 아시죠, 여러분? 자, 굉장히 많은 인류 우리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한 200만 년 동안 다 멸종이 된 거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인간이죠. 인간, 호모 사피엔스. 자, 근데 그 살아나는 과정을 보면 한 200만 년 전에서 살다가 한 1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은 이 아프리카에 이 진화돼서 나타났고, 자, 그러다가 5만 년 전 정도부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죠. 한 5만 년 전에서 한 이 만 년 그 사이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인간이 그 했던 이 엄청난 일이 있죠. 자, 이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결국은 요거죠. 요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요게 인도, 요게 황하. 나중에 이쪽이지만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 인간이 곡식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곡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곡식이라는 게 없었을 때까지만 하도 인간은 이 생존의 이슈가 굉장히 있었어요. 자, 수렵 채집을 했죠. 수렵 채집. 한마디로 수렵 채집. 자, 그러다가 농업혁명을 이루면서, 즉, 곡류를 인간이 이렇게 재배하게 되면서 이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자, 그러다가 일부 그룹은 이 내륙주의로 이동을 했죠. 그러다가 한 10,000년 전, 자, 10,000년에서 한 7,000년 그 사이에 인간이 결국은 추운 지역이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가축화시킨 거죠. 목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쭉 하다 보니까, 자, 인간의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인간이 오랜 동안 사는 어쨌든 이 생활 양식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세균의 타입이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이거는 마치 인간이 우리 그 피부색이 흑인 있고 백인 있고 황인이 있듯이 우리 몸에 있는 장내세균형도, 자,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의 생기는 우리가 요새 TV에 나오죠. 뭐 구석기 이런. 자, 이런 형이 있고 주로 이 곡류, 뭐 이 곡류, 그다음에 콩류를 주로 먹는 사람한테 생기는 장내 세균형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 고기 먹는 사람이 많은 이 목축형 세균이 있다라는 거를 비슷한 식으로 그 2012년에 나왔고,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분류는 혹시 O형 있으세요? O형. A형은 무슨? 자, A형 분들 혹시 우유 굉장히 좋아하세요? 혹시 O형 손 들어보세요. 혹시 우유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혹시 A형 중에 우유 뭐 없으면은 뭐 못 살겠다 하는 분 있어요? 아니, 잘 드시죠? 매일. 네. 왜 매일 드세요?
맛있어요. B형, 혹시 B형 중에서 우유 못 드시는 분 있어요? 네? 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피부색, 그렇다고 뭐, 그건 아닌데요. 피부색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내에 있는 세균형도 그렇게 됐고, 자, 우리 혈액형이라는 게 이 진화적으로 여러분들 보통 생각을 보통 많이 안 해보셨죠? 네. 자, 인간이 아프리카에 수렵 채집할 때만 하더라도 혈액형은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세요? O형이요. 네, O형. 네. 자, 그래서 저는 O형인 분들이 굉장히 사교적이고 이런 게, 왜냐하면 수렵 채집하려면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러다가 이 농업혁명 하면서 이 곡류를 많이 먹으면서 어떤 혈액형이 생겼냐면 이제 A형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A형 있는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안정된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자, 근데 그러다가 이 모험이 좋은 측면에서 모험심이 강한지 아니면 거기에 적응 못한 사람이 어디를 쫙 북쪽으로 갔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생존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생존하려면은 우유를 먹어야죠. 그죠? 고기도 먹어야 되지만 우유를 먹어야 돼. 자, 이 인간이 자, 어렸을 때는 누구나 우유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결국은 이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된 거는 인간이 한 7,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목축형, 자, 내륙으로 이 가서 사람들이 이 가축을 이게 키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뭐 농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걔네들 고기도 먹고, 걔네들이 나오는 이 밀크, 우유를 우리가 먹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생존하려면 뭐냐면은 우유를 분해하는 우리가 락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인간은 그때까지는만 하더라도 성인이 될 때는 대부분 다 이게 없어졌어요. 이 활성이. 근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활성이 안 없어졌어요. 자, 그게 자, B형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혈액형도 B형이 그때 생겼고. 자, 그럼 AB형은 뭐냐? AB형은 따지고 보면 혈액형이라고 보진 않죠. 그냥 크게 혈액형은 A형, B형, O형이에요. 자, 내 B형도 A형도 결국은 이거 A형도 보면 AA가 있고 AO가 있잖아요. 이런 식이고.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그래서 AB형이라는데 AB형은 그 다음에 나온 거죠. 그죠? 네. 자, 이게 뭐 지나가는 길에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좀 재미없는 얘기 좀. 자, 대사. 오늘 주제는 제가 크게 세 가지 지금부터 세 가지 하나의 주제를 좀 말씀드려요. 하나는 자, 우리가 이 당뇨라는 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자, 비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다음에 장에 생기는 이 염증, 우리가 뭐 대장염이나 혹은 대장암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대사라는 게 있죠. 대사. 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메타볼리즘이에요. 자, 메타볼리즘이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자, 음식이 변하는 걸 우리가 메타볼리즘, 대사라고 얘기해요. 자, 변화되는 현상은 대개 단백질, 자,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죠. 네. 자, 그러니까 효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대사라는 어쨌든 과정에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음식을 갖고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나볼리즘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음식을 갖고 우리가 에너지로 우리가 쓰는 거, 이거 우리가 카타볼리즘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화, 뭐, 그 다음에 동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 이거 갖고 우리가 뭐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걸 써야 되잖아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크게 세 가지 형태, 뭐 다른 무수가 뭐 얘기하는 뭐 비타민, 뭐 미네랄,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게 부족해서 생기는 병은 없어요. 자,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매크로 뉴트리언트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영양이 과잉하는 상황에서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결국은 이 에너지 원으로 쓰는 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탄수화물, 또 하나는 리피드, 지방이에요. 지질, 지방. 자, 이거를 갖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ATP라는 케미컬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단백질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에너지를 쓰는 거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고, 단백질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운동이라든가, 얼마나 내가 디펜스라든가, 얼마나 내가 싸움을 잘하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단백질이라는 거는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만 에너지원으로 쓰고, 대개는 다른 역할을 하죠. 자, 다른 역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이.